스콜라주의라는 단어의 스콜라는 스콜라스티쿠스를 뜻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스콜라스티쿠스는 보다 더 높은 어떤 학교에서 배운 사람을 뜻합니다. 스콜라라는 말은 중세시대의 서양 철학과 신학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는데, 처음에는 수도원에 세워진 학교와 도시의 교회에서 운영했던 학교, 마지막으로 중세 대학에서 행해졌던 철학과 신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사상들을 의미했습니다. 이 중세를 대표하는 스콜라 신학 또는 스콜라 철학의 개념은 사색적인 철학적 방법을 가지고 기독교 전통에서 대대로 전해내려오던 신앙의 내용을 관찰해 보려는 시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서와 교회의 전통을 과연 세상의 철학을 통해 분석하고 관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11세기 이래로 끝없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상이든지 그 시작을 명확한 연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콜라주의의 시작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학자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5세기와 11세기 중반 사이의 시기를 스콜라주의가 출현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여기겠습니다. 이 시기 동안 중요한 것은 고대의 철학적 유산들과 교회의 유산들을 보존하고 선별하며 가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보에티우스, 카시모도르, 이시도르, 그레고리 대제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세기 말부터는 지금의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와 요크 지역의 대성당이 신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발달한 신학은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앵글로색슨족의 학자였던 엘퀸이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11세기 중후반까지 신학적 논쟁이 이어지면서 중세 신학의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스콜라 사상의 경향은 캔터베리의 안셀름이라는 사람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기독교 교리들을 논리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성적인 이해, 또 이성적인 확신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안셀름 신학의 전제가 됩니다. 안셀름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성의 논쟁들은 기독교 교리들의 명백함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근거들을 보여준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려 애쓸수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여러 논쟁과 질문들 자체가 이미 기독교 교리가 진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신존재 증명은 이 생각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대전제, 신은 그 이상으로 크게 생각될 수 없다. 소전제, 이렇게 큰 것은 인간의 이성 안에만 존재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신은 인간의 이성만이 아니라 이성 밖에도 존재한다. 다양한 성경 구절들, 언뜻 보기에 모순적인 성경 구절들, 또 교부들의 신학을 은폐하기보다 서로 마주보게 하는 스콜라주의의 전형적인 방법은 페트루스 아벨라르두스에게서 처음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책에서는 총 156가지의 모순된 성경 구절, 교부들의 명제들이 예로서 제시됩니다. 아벨라르는 이를 통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이 성경의 권위, 교회의 권위에 매달리기보다 비판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관점은 페트루스 롬바르두스의 책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책에서 롬바르두스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과 교부들의 신학적 언급들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은 여전히 그 기원이 논쟁거리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중세신학의 표준 교과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당시 모든 신학 교수들이 이 책을 다루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겨난 신학적 명제 정리 작업은 중세신학의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 명제 정리 작업은 물론 성서나 교부들의 책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서나 교부들의 명제를 정리하면서 나오는 질문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비판적 분석 과정에서 파생된 질문들과 또 새로운 관점들은 신학의 고유한 위치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그동안 교회의 권위로만 받아들여졌던 성서의 여러 부분들, 또 교부들의 여러 명제들을 비판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세 중기와 중세 후기에는 이 스콜라 철학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